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인데요. 반성문을 꼭 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음주운전 했는데 이번 초범인데 인터넷 보면은 반성문 써야 된다고 하는데 꼭 써야 되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저의 답변은 뭐냐면, 물론 이제 형법 규정에 범행 후에 정황 이렇게 해가지고 범행한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번에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데 걸렸는데 정말 나는 이번에 잘못했어, 음주운전을 하면은 안 되는데 사고가 그나마 안 나길 다행이야, 다음부터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것 때문에 범행 후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양형자료의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뭐냐면, 어제 적발이 됐는데 이미 밤새도록 반성문을 쓰고 나서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이 된 거죠. 이미 작성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다소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성을 했다는 얘기죠. 난생 처음 써보는 반성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몇 차례 써본 반성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작성한 것이고, 그거는 내용은 이미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A4 용지에는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A4 용지에 반성문 이렇게 써놓고 나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4 용지에 반성문이라고 써있는 반성문이라고 하는 서면을 완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출하라 얘기합니다. 제출하세요. 왜냐? 이미 써있는 거를 반성문이라고 썼는데 이걸 왜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작성을 했다면. 그렇지만 다만 기대하지 말고 제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반성문 한 장, 두 장 자필로 정성스럽게 썼다고 해서 A4 용지에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이 운전자의 마음속에도 심중에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경찰, 검찰,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 정확한 팩트는 몰라요. 마음속에서 반성하고 있는지를. 반성문에만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반성문에만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마음속에는 내가 반성문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쓴다, 시간을 들이면서. 왜냐? 그렇게 쓰면 뭐 인터넷 뒤져보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쓰는 거야. 이번에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성문에는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미 작성이 됐으니 제출하시라. 다만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반성문에만 반성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정말 반성하는지는 몰라요.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경찰서만 한번 갔다 오면 검사가 약식기소해서 약식명령 청구하는 거죠. 구약식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형을 선고해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벌금형을 집행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갈 일 없습니다. 실제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사건에는 반성문이 딱 있는 거죠.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필로 써 있습니다. 손글씨로. 대부분 손글씨로 쓰라는 게 정설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A라는 사건은 반성문이 딱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말 반성하네, 원래는 벌금 500 때려야 되는데 뭐 벌금 400이나 450 때려야지, 이렇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B라는 사건을 보죠. B라는 사건. 그 바로 뒤에 있는 B라는 사건을 봤더니 여기는 반성문이 없어요. A라는 사건은 반성문이 있었는데, 그럼 B라는 사건은 이 사람은 반성문이 없으니까 반성 안 하네? 원래대로 500에 때려야겠다. 최저형이 500이니까 500 때려야지, 이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B라는 사람은 반성문 쓸 생각도 안 했지만 주위에서 인터넷 보면은 반성문 같은 것이 쓰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반성문 써봐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내가 이번에 정말 잘못했고 나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 무슨 변명의 소지가 있겠느냐, 반성문 안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실로 반성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A는 반성문이 제출되어졌다는 이유로 플러스 가산점을 주고, B는 단지 객관적으로 반성문 없네, 반성문 없으니까 반성 안 하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가산점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미 작성한 경우는 제출을 하시고요. 하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작성을 지금 안 했다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셔가지고 굳이
제출하시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지. 내가 이게 고생했으니까 한두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시간에 좀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이라도 자면 좋았을 텐데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냥 기대하지 말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상이 된다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성문 제출하면은 감경되었다고 하던데 실제 사례가.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실제 내가 음주운전 초범인데 반성문을 제출했더니 원래 50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00 나왔다, 450 나왔다. 그건 본인만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일이 반성문 제출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벌금이 감경되었다라고 본인은 이제 확실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짐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거 한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경이 되었다고 얘기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일반인이 이제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물어봐요. 반성문 써야 되나요? 하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 얘기를 이런 데서는 이제 감경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본인이 실제 변호사나 행정사가 답을 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 직접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던 분이 또 이런 답을 달더라고요. 내가 음주운전 단속돼가지고 반성문 밤새도록 써서 제출해봐야 똑같더라 하지 마세요. 고생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예, 감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럼 감경됐다는 사람은 뭐냐? 이것은 반성문 때문에 감경된 것이 아니고, 당시 구체적인 경위가 똑같은 절도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상습적으로 여러 번 절도하는 것도 절도범이고, 물론 상습절도범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이 절취를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지만, 내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픈 것이 아니고 배고파가지고 분유가 없더라. 분유도 여러 개에서 한꺼번에 다 훔쳐버릴 수 있지만, 배고파서 우니까 분유 딱 한 통만 훔쳐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절도잖아요, 똑같이. 그렇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절도의 경위라든가 동기라든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달리 법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감경이 되어진 것은 반성문에 반성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구체적으로 단속하게 된 경위,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든가 대리운전 관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없었던, 음주운전을 오히려 회피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경되었던 것이지, 반성문이라는 이유로 반성이 되었다면, 반성문이라는 이유로 A4 용지에 반성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경이 되었다면, 그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감경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분은 왜 감경이 안 됐겠습니까? 다른 분도 당연히 감경이 돼야죠. 그 반성문이 감경이 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이 반성문 때문에 감경이 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반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원 판사가 볼 때, 이 사람은 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으면서, 재판, 공판일이 아닌 경우는 매일 반성문을 씁니다. 오늘도 반성문 쓰고, 내일도 반성문 쓰고, 모레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하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에 따른 얘기도 하면서 법원 판사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과 행동으로, 언덕으로서 반성했다는 것을 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재판 끝나면 구치소에 옵니다. 또다시 반성한다라는 내용, 반성문을 계속 씁니다.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계속 씁니다. 계속 쓰고, 다음에 재판일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반성합니다라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치소로 들어옵니다. 또 반성문 씁니다.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계속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것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정식재판에서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걸 고려해서 이제 양형을 이제 결정을 한다, 판결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이 있는데, 서류로만 재판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한두 장짜리 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감경된다는 것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성을 하셨다, 제출하십시오. 다만 기대하지 말고 제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제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대하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지 않는다, 반성문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경찰에 갔을 때 조서를 작성을 하고 할 때 그때 반성한다는 그런 표명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 꼭 반성문 써야 되나? 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